이제 SUV들 그리고 RV들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SUV, 올해의 RV는 어떤 차가 선정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퍼의 외관을 보면요, 사실 캐스퍼 디자인 누가 뭐라 해도 이 디자인은 정말 독특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야, 이게 차가 너무 조그맣고 어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던 그런 세그먼트로 들어가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용감하게 밀어붙였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 캐스퍼의 가치는 높게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우주명차 캐스퍼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1.0L 터보를 갖고 있는 캐스퍼인데요. 1.0L 터보라는 게 사실 이 차의 약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약점이지만 강점이라고 생각하면 또 강점이에요. 이 차의 연비를 좋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고요. 터보 엔진의 특성답게 이 토크가 높아서 이 강한 토크로 쭉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차는 시속 50km, 5030의 나라에 특화된 자동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속 50km까지 가는데 초점을 맞춰 놓고 있어요. 50km까지 갈 때, 야, 이렇게 달리면 시속 100km까지 문제 없겠는걸? 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건 50km에서 많아야 한 80km까지 기분 좋고요. 80km에서 100km 갈 때는 아까하고 전혀 다른 차를 타는 기분이 듭니다. 갑자기 힘이 쑥 빠져요. 이 경차의 한계,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죠. 100km 못 갔어요. 시속 100km 못 만들었어. 풀악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시속 100km 만들기 조금 어렵고요. 출력이 조금 더 있거나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제 말 잘 안 들리시죠? 안 들리실 거예요. 이게 경차입니다. 이 경차를 굳이 아반떼 값을 주고 살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차를 풀옵션으로 사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원해서 경차가 너무나 좋다, 그런 분들만 경차를 풀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경차는 어디까지나 좀 저렴하게 경차 가격으로 만들어서 타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상적인 건 코너링에서 차가 거동이 막 흐트러지거나 롤링이 심해지거나 이런 거 없이 이 코너링을 잘 버텨준다는 게 놀라운 점이에요. 아, 힘들어. 뒤에서 지금 761마력짜리 포르쉐 타이칸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거 VC 어떻게 끄니? 아, 끄는 기능이 없나?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모드하고 끄는 기능이 없나봐요. 가자! 가자. 아니, 저 타이칸 왜 저렇게 가까이 있어? 가자. 시속 100km, 110km. 캐스퍼가 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134km. 자, 브레이크도 얘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리 밟았는데 생각보다 브레이크 되게 잘 되네요. 브레이크라든지 코너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차는 엔진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경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최고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경차가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가 있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정말 감탄하게 됐네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겠죠. 모닝이라든지 아니면 레이라든지 이런 자동차를 만들면서 이렇게 스킬이 향상된 것일 텐데요. 이런 정도의 스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차라면 다음번에 나오는 차는 또 얼마나 뛰어나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기대가 됩니다. 네,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기아 스포티지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자동차죠. 인기 폭발, 없어서 못 파는 차라고 하죠. 지금 주문하면 1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나? 처음에 스타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안 드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스포티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데 이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또 어떤가, 이런 것들도 오늘 반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가속해 볼게요. 출력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건 서킷에서 아쉽다는 거고요. 지금 150km예요 150km로 갈 때 아쉽다는 거고, 저속에서 토크감이나 가속력이나 이런 것들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동력이나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차가 생긴 건 굉장히 과격하게 생겼잖아요. 이 정도라면 정말 잘 달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스포티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는 만큼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크기에 있어서 어마어마하죠. 예전에는 소형 SUV의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스포티지 하면 더 이상 소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당연히 이제 준중형, 심지어는 중형이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동차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3열까지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3료를 왜 안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넉넉한 실내가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테리어에서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터치 디스플레이, 다이얼식 기어 변속기 뭐 등등등을 보면 이 차 실내는 스포티지급이 맞나? 약간 이건 스포티지급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의 자동차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든 그런 실내와 외관 디자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품성 이런 것들은 덤이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골프백을 실는다고 하면 4개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실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크기예요. 스키를 실어도 보드를 실어도 충분한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넉넉한 공간, 이 차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을 느끼게 하죠. 그런 게 바로 이 스포티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륜 구동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그리고 1.6 터보까지 있으니까 자기 취향에 맞춰서 뭐든 선택해서 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볼보 XC60입니다. XC60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오랜 대기 시간? XC60 하면 못 사는 차예요. 그냥 못 사는 차인데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주문하신다고 해도 차는 못 받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아는 거, 영상으로나마 한번 간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타보시죠. 네, 이 차는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갖추고 있는 가솔린 엔진이고요. 가솔린 엔진이라기에는 조금 거친 사운드가 나죠. 이 볼보는 외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정말 정숙할 것 같은 자동차의 이미지인데 실제로 주행해보면 약간 카랑카랑한 느낌이 들어요. 다이내믹한 자동차예요. 편안한 SUV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요. 잘 달리게 만든 SUV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세팅을 가장 좋아하고요. 가족들도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 이 주행 감각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좋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내비게이션 같은 건 T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T맵이 이 볼보만을 위해서 이런 내비게이션을 늘어내고 있어요. T맵에 있는 아리아 기능이 잘 작동되는데, 아리아 노래 틀어줘. 들국화의 노래요 잠에서 깨라 들려드릴게요. 하얀 눈이 내려 오직 너만을 남기다는 골목길에. 사실 볼보 하면 오디오죠. 이 차에는 기본적으로 AI 스피커가 들어있고, 이 AI 스피커가 음악 스트리밍을 지원을 해요. 스트리밍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미디어 소스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아도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음악이 굉장히 우수한 스피커에서 들려 나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었네요. 요즘 들어서는 스피커 개수가 많다고 해서 그냥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구글 새 노래 틀어줘. 이걸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사실 이 AI 기술이 이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거고요. 지금 여러 브랜드들이 오디오 품질, 스피커 개수, 와트 수 이런 것만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오디오를 얼마나 편하게 들리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잘 추천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차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오디오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한국화를 굉장히 잘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디오 스피커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차에는 바우앤 윌킨스라고 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오디오 메이커 중에 하나인 BMW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운드 시스템 누가 봐도 아마 톱 클래스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훌륭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차들을 아무 차나 타고서 벽에다 갖다 박아라 라고 하면 저라면 이 차를 갖고 갖다 박을 것 같아요. 그런 볼보에 정말 무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볼보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디펜더를 서킷에서 타볼 수 있다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맨날 타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오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디펜더 중에서 90 모델이에요. 숏바디죠. 올해 SUV가 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랜드로버 디펜더인데요. 사실 디펜더의 외관을 놓고 보면 이거는 랜드로버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자동차죠. 이 차는 어쩌면 이 서킷에선 가장 느린 자동차일 수도 있어요. 이 차는 오프로드를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 이 길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 좋은 그런 차가 바로 이 랜드로버 디펜더죠. 이게 롤링도 상당히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자동차들은 휠 트래블도 높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도 그렇게 강하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오프로드를 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를 코너링을 해보면 옆으로 많이 기울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잘못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오프로더들의 특징입니다. 특성이고요. G클래스 같은 경우도 코너링에서 멀미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차는 비교적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잘 섞은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90
이기 때문에 뒷바퀴가 굉장히 잘 따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타이트하게 코너링 네, 이런 거 아주 재밌네요. 물론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차가 둔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게 이 차의 매력이에요. 모든 차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이 자동차들이 어떤 차는 이런 방향, 어떤 차는 저런 방향, 자동차 업계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차는 그런 다양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가 있어서 여기서 로우 기어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드라이브 셀렉트를 보여줘요. 이렇게 다이얼을 하게 되면 잔디, 컴포트 이런 식으로, 심지어 멋있기도 합니다. 이런데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돼. 여기 풀 있네. 풀로 그냥 가면 돼. 이게 뭐가 문제야? 그냥 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디펜더의 매력이죠. 내가 필요한 곳이 저곳이면 그냥 올라가. 저 산이야? 올라가. 네가 원하는 길은 뭐든 갈 수 있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차를 보면은 오프로드를 생전 가지 않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오프로드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곳을 이 차는 갈 수 있어. 안심을 하게 해주는 거. 거기서 사람의 자신감을 더 북돋아주는 거. 그게 바로 이 디펜더의 특징이자 매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차는 뒷문이 없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패밀리용으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그게 또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 종합했을 때 이 디펜더는 이 올해의 SUV로 충분히 선정할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그랜드 체로키를 시승할 기회가 정말 없어요. 이 그랜드 체로키는 오늘 아니면 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SUV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죠. 최초의 SUV를 바로 이 그랜드 체로키로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럼 사륜구동 그 전에 있던 건 뭐냐? 그 전에 있었던 건 오프로더라든가 아니면 지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 차는 더 이상 그냥 지프가 아니라 이 지프를 가지고서 양복을 입고 타도 문제없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가장 최초의 SUV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어떤 차인지 직접 살펴보시죠. 우리가 은연중에 미국차 하면 약간 깔보는 경향이 있죠. 디자인 후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뭐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 어떻게 생각돼요? 깔끔한데요? 깔끔하고 되게 화려하기도 하고, 미국적인 럭셔리는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포드보다 훨씬 나. 포드보다 낫다고? 그쵸, 포드보다 나이지 당연히. PR&D 이거 굉장히 혼동되거든요. 사실 그랜드 체로키에 이게 예전부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잘못하면 내가 지금 뒤에 놓고 있을 때 잘못해서 피해 놓는다고 생각하고 아래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또 피해 놨다가 뒤에 놓는다고 생각하고 N에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이 P 버튼을 따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는 그냥 PR&D를 다이얼로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안톤 옐친이 죽었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사실 빠르게 좀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예쁘고 아주 세련됐네요. 그리고 해상도도 굉장히 높고요. 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디스플레이예요. 이 차의 인테리어에서 우드 트림 굉장히 멋집니다. 굉장히 클래식하고요. 정말 부자 할아버지의 부자 서재, 럭셔리한 그런 서재에 들어간 것 같은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죽과 우드와 그런 것의 향연이죠. 요즘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촌스럽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촌스러움이 이 차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묘한 마법을 부려놨습니다. 정말 클래식한 게 맥킨토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맥킨토시 오디오? 옛날 옛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오디오의 끝판왕이었죠.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차가 정말 달리는 것도 그렇게 굼뜰까? 그렇지 않아요. 이 차는 외관에서는 굉장히 할아버지 차 같고 굉장히 굼뜬 자동차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굼뜬 자동차가 아닙니다.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다이나믹하기도 하고요. 가솔린 엔진을 갖추고 있어서 출력을 풍부하게 쓰고 있는 그런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잘 달린다. SUV인데 이 정도라면 어우 대단한 거죠. 이 차가 정말 뛰어난 점은 여기 코너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들어가면 되니까 걱정이 없다. 여기 풀이잖아. 풀 뭐 괜찮아. 풀 들어가면 돼. 이게 지프죠. 사실 얘는 이 오프로드의 최강자 중에 하나예요. 그랜드 체로키를 가지고 오프로드 가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시겠지만, 오프로드를 정작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오프로드에서도 가장 강력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피칭, 롤링,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 보면 오프로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핸들 돌리면 핸들 돌린 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트랜스퍼 케이스를 락할 수도 있고 리어 X를 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기울었는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근데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정말 좋은가? 인터페이스는 뭐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고 뭐 만만한 게 없습니다. 일단 오디오가 딱 켜지면 오디오를 어떻게 꺼야 되나 자체를 혼란을 겪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있거든. 여기 보이지 않는 여기에 지금 버튼이 있습니다. 꺼졌다가 켜졌다가, 모드를 바꿀 땐 왼쪽.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직관적이기보다는 서서히 알아가고 나만의 것으로 길들여지는 것, 그런 것들이 옛날 물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옛 물건의 특징을 그대로 되살려 놓은 레트로 감성의 자동차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랜드 체로키, 사실은 어느 정도 잊혀진 이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시대가 돌고 돌아서 이 그랜드 체로키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동차로 느껴지는 시대가 또 온 것 같습니다. 포드 레인저입니다. 포드 레인저의 가장 터프한 모델이 와일드 트랙이고요. 오프로드에 더 특화된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포드 레인저라고 하는 차를 흔히 잘 모르는 자동차일 수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도 포드 레인저는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자동차는 아니죠. 이 차는 주로 호주에서 인기 있었던 자동차고,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걸 레인저 랩터를 가져왔는데, 많은 분들이 랩터를 가져온 다음에 왜 레인저 랩터 그거 뭐냐 처음 들어본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포드 레인저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동차니까 한번 타보도록 하시죠. 의외네. 우리가 지금 트럭을 탔잖아요. 트럭이라는 걸 감안하고 탔는데 트럭 같지 않네요. 트럭을 진짜 잘 만드는 브랜드 맞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트럭은 그냥 짐 실는 차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뭐 포터 같은 게 트럭이지, 마이티 같은 게 트럭이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픽업 트럭은 그런 장르가 아닙니다. 물론 짐을 싣기에도 필요하지만 레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타는 차가 트럭이에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트럭을 이용한 레이스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짐 실는 자동차가 아니라 정말 즐기는 자동차로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차도 이 자동차의 또 다른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성능의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트럭이면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트럭이라서 더욱더 재미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굉장히 단단하고 서스펜션도 지금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거동이 굉장히 좋거든요. 트럭인데? 트럭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 차에서의 경쟁 요소는 온로드면 온로드, 오프로드면 오프로드, 모든 면에서 최고의 트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트럭으로서 이 차를 이기기는 만만치 않다. 정말 잘 만들어진 트럭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유니바디도 아니거든요. 유니바디도 아니면서 이렇게까지 우수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그런데 인테리어 요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멋있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올드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현대적으로 깔끔하게 잘 디자인된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포드라는 브랜드가 사실은 포드 포커스라든지 뭐 피에스타라든지 포드의 여러 차들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만들어졌고 젊은 감성을 잘 자극할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잘 해낸 걸 볼 수가 있네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포드 레인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시에나가 신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우리가 카니발을 타면서 정말 아쉬운 부분은 디젤은 싫어. 그런데 가솔린은 배기량이 너무 커. 그래서 연비가 너무 나빠. 이 차는 기본적으로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차인데 장거리를 뛰는 이런 자동차들이 연비가 나쁘면 그걸 어떻게 타겠어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차는 그 모든 것들을 양립한 자동차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갖고 있어서 뒷좌석 공간으로 갈 수 있고요. 편하네. 편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트가, 이 차에는 7인승 시트가 들어있고요. 7인승 이상의 시트가 없습니다. 카니발은 기본적으로 4인승도 있긴 하지만 보통 9인승, 많으면 11인승까지 타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그런 차는 아니고 카니발이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카니발은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갈 수 있지만 시에나는 고속도로 전용 차선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단속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모니터가 있어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여기 있다 라는 건데 해상도가 그렇게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 차의 실내는 낡았습니다. 그냥 올드해요. 이게 요즘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인테리어를 이걸로 어떻게 장사를 한다는 걸까 싶은 정도로 낡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자동차의 기본기,
이런 것들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좀 후져 보이더라도 실제로 이 차를 시승해보고 달려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MPV를 정말 오랫동안 만들어본 메이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고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서 차를 설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손잡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 있는 건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 손잡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애기들이에요. 이런 차를 타는 건 가족을 위해서 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들이 차에 타고 내릴 때 이 손잡이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꼼꼼하게 느껴지네요. 왜 카니발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소비자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도 조금 더 있어서 시에나의 특징은 요 밑에 골프백을 이만큼 더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실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시트를 이런 식으로 젖혀서 이렇게 시트를 집어넣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시트를 폴딩하고요. 기아차도 싱킹 시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트를 만들어 놨었죠. 그런데 그 싱킹 시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시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시트의 포지션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 차를 굳이 시승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일본 차 괜히 광고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저는 이 세상에 나쁜 차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단 하나도 없어. 모든 차가 다 좋은 차야. 당연히 이 차도 좋죠. 그래서 일본 차를 좋다고 얘기하기 싫어서 일부러 시승을 안 하고 있는데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게 너무 좋은데? 카니발 정말 좋은 차죠. 스타리아도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근데 그 차들은 하이브리드가 없잖아. 이 차는 하이브리드인데? 정숙성도 원하고 연비도 원해. 파워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시에나 하이브리드 그리고 오디세이 하이브리드가 인기입니다. 하이브리드를 빨리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공급했어야 돼요. 그런데 카니발 하이브리드 아직도 없거든요. 물론 올해 나오겠지. 왜 여태껏 없었는가? 이게 좀 답답해요. 미국 시장을 무시했나? 팔아봤자 얼마 안 팔려? 뭐 이런 생각인가요? 우리나라 시장은 어차피 살 사람들 사, 뭐 이런 생각인가요? 이 하이브리드로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지금 하이브리드가 이 차에 너무나 잘 맞는 그런 파워트레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속 느낌은 뭐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요. 100km 좀 전에 넘었고요. 계속 올리는데 150km 정도, 아마 시간이 더 있어도 160km를 넘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차이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 핸들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차체 길이가 길다는 걸 감안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롤링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 현대기아차처럼 그렇게 타이트하게 포티한 느낌으로 딱 잡아내진 않았지만 젠틀하고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시에나의 특징이네요. 시에나 하이브리드 정말 훌륭한 MPV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칭찬을 하기에 좀 걱정스럽긴 해요. 많은 분들이 욕하실까봐. 그래도 좋은 건 좋은 거죠. 어쨌든 잘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의 SUV, 올해의 RV라고 선정할 차는 뭘까? 두구두구두구두구.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와, 현대 스타리아. 오늘 나와 있는 차는 안타깝게도 디젤이지만 사실 이 차는 LPG가 더 빛나는 자동차죠. 3.5L 엔진을 갖추고 있어서 이 정숙함도 뛰어나지만 출력도 우수한 자동차로 손꼽을 수 있죠. 게다가 LPG 특유의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 차의 매력은 더욱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 스타리아는 이전에 있었던 스타렉스의 역할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첨단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외관을 볼 때랑 일반 도로에서 가로로 긴 램프를 켜고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미래의 도시에 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래를 성큼 가져온 것 같은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건 이 디젤이 아니고 LPG가 훌륭하다는 거고요. 디젤은 아직 이 엔진이 이 차에 걸맞는다는 생각이 그다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라면 LPG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타리아라면은 RV, MPV 그리고 SUV 장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의 전기차, 세단, 그리고 MPV, SUV 이렇게 세 가지 장르에서 각각 올해의 차를 선정해 봤는데요. M-코티라는 건 사실 제 개인적으로 뽑는 거예요. 그다지 공신력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M-코티가 되고요. 자동차 전문기자협회가 뽑는 올해의 차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기자들 전체가 선정한 올해의 차는 어떤 차가 될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